안녕하십니까. 보고TV 여명입니다. 7월 7일 오전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날씨가 아주 꿉꿉하고 정계가 돌아가는 것도 꿉꿉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보고TV는 아직까지는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비판적 지지죠. 비판적 지지가 아니라 무조건 지지는 보고TV에게는 없습니다. 누구도 무조건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강력한 도구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그 도구로 인해서 도구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을 박살내자는 게 보고TV의 주된 방송 방향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애매모호하고 윤석열의 실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국힘에서 자강으로 단일 후보를 내야 되고 결국은 윤석열과 1대1 대결로 갈 수 있겠다 하는 게 지금 현재 제 생각인데요. 약 보름 후 7월 말쯤 저는 윤석열을 버릴 것인가 끌고 갈 것인가를 그때 방송을 할 겁니다. 우리는 저는 국힘 지지자입니다. 개혁 보수입니다. 국힘에서 단일 후보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회창의 대선을 몰고 가다가 물론 병풍 흑색 승전이 있었지만은 이해창이는 3번이나 대선에 나와서 참패를 했고 그 다음에 황교안이란 얼치기 고승국이가 밀었던 그 황교안이가 대선을 밀고 나와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그죠? 관료들 출신들을 그만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관료들의 행태는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포용력이 없습니다. 포용력이. 지들이 고시 출신에 자기들이 정치를 해보지도 않고 국민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상대 정권을 무찌를 수 있다는 그 아집과 독선으로 대한민국 보수를 갖다가 건 20년을 15년을 민주당에 갖다 바친 것들이 관료 출신입니다. 근거 없는 자존감,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죠. 그죠? 국민은 그렇게 현명한 겁니다. 원희룡이가 어제 대선 출두를 했죠. 대권 선언은 아니고 원희룡을 일단은 띄웁니다. 국힘에서 어떤 대선 주자가 나와도 홍발쟁이는 벌써 했고 홍발쟁이는 지지 않고 요새는. 그 다음에 유승민이 나오든 하태경이도 벌써 했는데 하태경은 너무 미시적이에요.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릇과 크게 세상을 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직까지 없어요. 유승민이 하고 원희룡인데 원희룡이가 유승민보다는 부족한 게 있고 원희룡보다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이것들도 다 서울대 출신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똑똑하다, 자기들이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하는 착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띄울 수뿐이 없죠. 결국에는. 그래서 원희룡이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원희룡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단점부터 말씀드리면은 원희룡이는 너무 유해요. 유하고 적을 만들려 그러질 않아요. 근데 국민들은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받고 윤석열이란다 문재인의 국가 파괴를 받기 때문에 자극적인 정치를 원해요. 민주당 놈들은 더 이상 박정희 TK에 정권을 줄 수 없다고 발악을 하고 있고 TK가 그 보수의 본산 맞아요. TK나 또는 보수 우파들은 자극적인 인물, 파괴적인 인물이 문재인을 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그 대치가 되고 있는데 솔직히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어떡합니까? 당한 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원희룡이가 못 드는 것은 우파 유튜버 애들이 원희룡을 씹죠. 왜?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 새누리당에 개혁한다고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탈당파, 즉 탄핵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거 가지고 돈 빨아먹을지 나 우파 유튜브 쓰레기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유승민하고 원희룡이가 못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있는데 모른다. 윤석열이 저렇게 계속
밖에서 세를 확장하려고 세를 확장해서 국힘을 접수하려고 그러면은 지금은 그게 불가한데도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헛방인데 이제는 모른다. 어? 그래서 원희룡의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 친구가 유하지만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적의가 없어요. 적의와 정오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합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건 뭐 예비고사, 학력고사 전국수석, 그 다음에 그 사시수석, 그런 건 너무 유명한 거고. 그런데 원희룡의 과거에 그 남원정, 그죠? 남경필이, 원희룡, 정병국이, 원희룡뿐이 살아남지 않았죠. 그때 원희룡이가 합리적인 계획을 하자 하고 당시에 신한국당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원희룡인가 남경필인가 의원총회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TK의 노회한 정치인 한 3선 4선 되는데 너 이제와 사고 이렇게 뚜르르 펴려고 그러니까 남경필인가 원희룡 이러는 걸 내가 봤어요. 그게 보수의 본 모습이에요. 과거에. 응? 그러면서 원희룡은 사법, 행정, 입법을 갖다가 두루 거친 정치인이 유일해요. 유승민도 행정은 안 했죠. 사법도 안 했죠. 그런데 원희룡은 검사도 하고, 그죠? 국회의원도 3번 되고, 제주지사 2번 되고, 그죠? 그냥 국정을 달아봤다는 거예요. 원희룡은. 응? 그게 장점인데 거의 안 뜨고 있는데 이제부터 모른다. 윤석열이가 저렇게 보수를 분열시키고 저렇게 되면은 키울 수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붙여야 된다. 윤석열이하고. 원희룡이 한 말이 어제 출두식에서 참 좋은 말을 합니다. 하여튼 원희룡은 탈운동권이고 운동을 했으면도 그러니까 민주화 투쟁을 했으면서도 탈운동권을 했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인이다 하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문재인을 치고자 하는 강력한 그 파괴력이 없고 그리고 원희룡이는 정권에 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띄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회창이도 김영삼한테 치받으면서 김영삼한테 대책정을 해가지고 대권 출마했다가 김영삼한테 당한 거야. 결국 그거도. 그죠?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원희룡의 그 희망 포럼에 지금 103명인가 그렇죠, 그죠? 그 국회의원들이 복당해가지고 홍준표 국힘에 34명이 참석했어요. 34명이. 과반 3분의 1 정도가 발기인으로 34명이 발기인으로 들어갔고 3분의 1 정도가 그 다음에 50명이 참석을 했어요. 50명이 국회의원들이 거의 과반이. 그리고 김종인 씨가 축사했고 이준석이도 참석했고 그러니까 세를 갖다가 일단은 다 결집을 하는 건데 유승민이가 대선 선언할 때도 이 정도 가요. 홍준표가 대선 선언할 때는 이 정도 안 갑니다. 보시면 알지만. 왜 그러냐면은 발견으로 34명의 국회의원들이 들어간 거 보면 거의 다 초재선 개공화인들이 지금 발견으로 참석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아니 윤석열이가 밖에서 저렇게 흠집을 내고 독불장군식으로 지지율만 믿고 저러고 있으면은 국힘에서 대단한 데는 내야 돼요. 일단은 전체적인 국민의 그 표심은 문재인을 친다는 거예요. 60% 이상은. 우리는 51%만 갖고 오면 돼. 압도적인 승리? 그건 국힘이 가능한 거지. 윤석열이 가능한 게 아니라니까. 원희룡의 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을 하는데요. 흠 많은 사람끼리 대결을 시켜서 흠 많은 사람끼리 대결을 시켜서 집권 여당이 재집권을 하겠다는 노림수가 있다. 흠 많은 사람이 이재명하고 윤석열을 말하는 거예요. 혁신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것을 정치, 행정, 입법의 영역에서 실제로 실천하고 경험을 쌓은 사람은 많지가 않다. 그죠? 이재명이도 아니잖아. 이재명 부식이고 검사 생활하다가 말이야. 판사 생활했나 그놈아? 하여튼 그놈은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뿐이 돼서 국회의원 아니잖아. 근데 이제 이 원희룡이는 국회의원도 3번 하고 제주도지사 2번 하고 그죠? 판검도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말이야 검사뿐이 안 해봤다 이거 아니야. 둘 다 직격한 거죠. 그리고 둘 다 지금 X파일이 많잖아요. 그걸 직격한 거고 원희룡이가 말하는 것은 나는 탈운동권 세력과 동시에 본선 경쟁력에도 자신이 있다. 586 집권 세력의 알고리즘은 73년 전 대한민국이 탄생할 때 정당한 시민권을 얻지 못했던 역사의 패배 세력들의 끊임없는 한풀이를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과거로 돌리려는 낡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 80년대 운동권 논리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해방 전후사 인식이라는 것이 인민과 민중을 해방시키자 하는 걸 기초로 해서 좌와 우로 나눈 거예요. 좌측에서는 농민, 공장 노동자, 우리 그 당시 공장 노동자가 몇 명이나 돼. 하여튼 공산혁명을 해가지고 조선반도를 해방시키자는 게 586, 386 똘맹이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좌파, 우파, 공산 세력과 민주 세력의 강력한 대결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강만길이가 지은 해방 전후사 인식을 보면은 그 당시에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강만길이가 지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안 읽은 사람은 없어요. 사회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때는 저는 한 3분의 1 읽다가 강의도 들었어요. 강만식한테 일부러 가가지고 고려대학교로 가서 에이씨 이게 뭐야 해가지고 다시는 안 봤어 난 걔를. 왜 그러냐면 보고TV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초딩 때는 소년 동화 소년 조선을 읽었고 고학을 해가지고 팔면서 중학교 때는 동아일보를 돌리면서 신문을 다 읽었기 때문에 빨리 깨었어요. 그래서 강만길이 같은 거 해방 전후사 인식 강의를 가가지고 책값이 아깝더라고요. 나 원희룡은 80년대 해방 전후사 인식에 심취했다가 탈운동권에 앞장섰던 사람이라 속성을 잘 안다. 정권의 핵심을 장악하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사회 세력에 뿌리내리고 있는 586 이념 기득권 세력이 이 정부 실정의 정체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화근이다. 이들을 권력의 핵심에서 분리 수술해야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다. 섬찟한 말이죠. 이걸 윤석열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굉장히 멋있겠는데 윤석열은 그냥 검사같이 단순하게 말하잖아요. 자극적인 말로.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586 집권 세력들이 이재명을 내세워 국민을 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586 집권 세력을 향해 가장 강하게 싸우고 꾸짖을 사람 바로 나 원희룡이라고 자부한다. 나는 늘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 속에서 선거를 치렀다. 20년 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과 5번 싸워 5번 이겼다. 양천갑 이거 민주당 팟이에요. 지금도 민주당 판이잖아. 2번. 그렇잖아요. 여기서 3번이나 이겼고 제주도는 말이죠. 야권 텃밭이에요. 원래 제주도는. 제주 사건, 제주 폭동 그죠? 그 빨치산들이 활동했던 야권 텃밭이라고. 거기서 2번을 이겼다. 민주당한테. 그걸 높게 사야 되는데 왜 높게 안 사는지 몰라. 하여튼 이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 문제야. 나이 드는 사람 늙은이들 끌어다니면서 말이지. 민주화 운동했으니까 너도 민주당 파야. 좌파야. 민주당 이중대야. 과거에 신한국당 새누리당을 비판하면서 혁신하려 그랬으니까 너도 민주당 이중대야. 한심한 것들이야. 하여튼. 혁신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정치, 행정, 입법에 영해서 실제로 실천하고 경험을 쌓은 사람은 나뿐이 없다. 진짜 그래요. 국힘이나
국힘 쪽에서는 진짜 그렇다니까? 그럼 민주당 애들도 보세요. 제명에게는 양아치라고 쳐버리고, 이낙연이도, 국회의원하고 전남지사뿐이 아니었죠? 국무총리만 딱 가리고. 그죠? 사법 안 해봤죠? 정세균도 사법 안 해봤죠? 박용준이는 입법만 해봤죠? 국힘 쪽으로 오면은 유승민이는 입법만 해봤죠? 윤석열이는 검사만 해봤죠? 홍준표 있네. 근데 홍준표가 맞네. 입법, 사법, 행정 다 해봤네. 그러니까 발쟁을 그렇게 하니까 여기저기 말이자 누렁을 쏘고 다니니까 안 된다는 거고 혐오스러워서. 그렇죠? 하태경도 입법만 해봤죠? 난 싹 엎어버리고 홍정우기가 지금이라도 짠하고 나타났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경쟁은 붙여야 되고 싸움은 붙여야 돼요. 흥정은 붙여야 돼요. 경쟁과 흥정은 붙여야 돼요. 유승민이나 원희룡이나 윤석열이나 누구라도 쳐주면 돼. 근데 지금 자꾸 윤석열이가 이상한 길로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국힘 쪽에서 자강을 내세워야지 어떡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